네, 총장님. 제가 오전 질의를 끝나고 약 뭐 한 3분 정도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처에 대한 뭐 사랑, 뭐 순애보적인 거로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들은 바는 이렇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불렸는지,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 나는 묻지 않겠다. 그거 알고 싶지 않다. 근데 지금요, 얘기를 하신 게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때 부부 일심 동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거기다가 또 조국 정경심을 그렇게 묻고 그다음에 이익 공동체라는 거로 해서 정경심과 또 조범동 조카를 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사건에도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은순 그 장모하고 관련되는 거는 이게요. 단순한 게 아니라 아까 금융 사기 운운하는데 무려 300억대의 잔고 증명서 위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게 이미 들어와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일부러 그 콩코프를 앞에 씌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비디오를 하나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그 윤석열 전화해가지고 오후에 바로 만났어요, 내가. 사모펀드 얘기만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져 있더라고. 부부 일심 동체. 민정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표는 법무부 장관 낙마가 목표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건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느 조직도. 네. 권력기관 개혁한다고 했을 때 그 권력기관 스스로 무슨 개혁을 할 수 있어요. 다 이해관계자인데. 검찰을 사랑하시는 우리 윤 총장님. 제가 이거 앞에서 이런 얘기하죠. 박상기 장관이 뭐 거짓말한 것처럼 얘기하셨고 이해찬 대표도 그렇게 한 적 없다. 뭐 다 거짓말쟁이로 몰아버리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이거 여쭙겠습니다. 그 8월 27일 압수수색 하고 나서 박상기 장관 만나셨고요. 그런데 9월 9일 날 이런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직전에 민정수석에게 전화 거신 적이 있습니까? 당시에 김조원 민정수석한테 전화 거신 적이 있습니까? 민정수석하고 그것도 밝혀야 됩니까? 네, 그것도 또 밝혀야 됩니까? 이게 밝히려고 공직자가 그러면 아니에요. 이게 얘기가 공직자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국 불가론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때 얘기하실 때 조국이 여기서 만약 지명하면은 나 사표 쓰겠다, 사임하겠다 이렇게 윽박지르는 게 사실입니까? 윽박을 제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앞에 박상기 장관님 얘기는 만난 거는 맞지만 뭐 제가 무슨 부부 일심 동체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린 적도 근데 없고요. 그게 걱정하는 그때 당시에는요 자리였습니다. 아직 사모펀드에 가서는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해가지고 사모펀드 하면 다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조범동 사모펀드 하는 재판에서도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박상기 장관이 하신 말씀이기 그러면 뭐 때문에 저는 제가 아니면은 물어봐요. 안 해서 박 장관님 그거 좋습니다. 말씀만 맞는 말인가요? 그다음에 그 한 가지 좀 분위기 더 자체가 여쭙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한 가지 더 아닙니다. 여쭙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한동훈 전 검사장 서울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너무 비호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총장 취임한 후에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한동훈 검사를 추천하신 적이 있죠. 그거는 뭐 여러 사람들을 그러니까 좀 개혁 인사를 할 건지 아니면 네. 좀 보수적으로 할 건지 해서 그래서 누구를 여러 통해서 사람들을- 추천하셨나요, 당시에? 네? 누구를 통해서 추천하셨나요? 직접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제가 보기엔 박형철 박형철 비서관하고도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왜 네. 무산됐느냐? 조국 민정수석이 반대해가지고 무산됐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처음에 이런 사정을 한동훈 검사도 알고 있죠.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바로 중앙지검장을 합니까? 처음에
알겠습니다. 그거 거기까지만 하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여기에 보여드릴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서울지검장 윤석열 검사장 하실 때 차장검사 윤대진, 그 다음에 지금 제주에 가 있는 박찬호,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 다 지금 말하면 왜 이 사단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데마다 총장께서는 나셨었어. 아까 비호를 절대로 아니다 그러는데 저는 비호 안 하시려면은 이런 얘기를 하셔야죠. 한동훈 검사한테. 야, 살다 보면 그렇게 저기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너를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면 너 압수수색 하는데 너도 많이 해보지 않았냐? 가서 협조해줘라. 그 다음에 휴대폰 압수수색 당했어? 그 비밀번호 풀어줘라. 비밀번호 지금 안 풀어줘가 2달 동안 수사가 진척이 못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선배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선배가 아예 뭐 관여를 하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는 제가 중앙지검에 왜 갔습니까? 국정농단 사건을 잘 마무리하라고 대통령께서 하셔서 갔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하고는 국정농단 특검을 데려가서 밤잠 안 자고 한 서너 달을 고생을 해서 가장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오라고 한 거고 사실은 서울지검장 얘기가 나온 건 있습니다. 박찬호나 한동훈이나. 그건 왜 그랬냐면 2년 동안에 너무 많은 사건을 해서 그 공소유지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이. 예, 수고